해남 썸녀 11호로. 음, 어때죠? 어제 31일이었나? 어, 전 지는 줄 알았어요. 음, 전 우승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저스가, 어, 우승을 했군요. 처음이죠. 로버츠 감독 오고 나서, 챔피언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죠? 단축 리그, 코로나 때 단축 리그 해가지고 50개 냈나? 그때 한번 우승한 적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때 그 우승은, 우승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나. 그거는 그때 보스턴 스캔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록으로는 우승으로 남겠지만,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요번에 우승한 게, 이제 진짜, 어, 풀리그 해가지고 우승한 게, 요번 우승이 진짜 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마침 또 한국에 왔어요. 그죠? 한국에서 개막 리그를 하고, 또, 류현진 선수가 성심당, 성심당 빵을 또 먹고, 그리고 나서, 우승을 했어요. 그죠? 참, 진작 왔었어야죠. 그죠? 진작 왔으면, 진작 우승했을 텐데, 호주하고 일본하고는 갔었는데, 한국은 좀 늦게 왔죠. 그죠? 빨리 왔으면, 커서 선수가 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무튼 한국과의 어떤 좋은 인연, 계속 다저스와의 한국과의 어떤 박찬호 선수 때부터의 어떤 그런 좋은 인연,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그 삼성 라이온즈도 파란색이 상징색이기 때문에, 다저스를 보면, 다저스가 우승한 걸 보면, 뭐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뭐, 삼성이 올해는 한국 시리즈 준우승하긴 했지만, 다음번에 좀 더 다저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꼭 또 삼성 왕조를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어, 우리 다저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토머스 현스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역대 누가 이제 반지를 꼈나. 역대 누가 반지를 꼈나. 역대 누가 월드시리즈 반지를 낀 적이 있냐. 이래가지고. 이야기 나왔던 이제 김병현 선수. 김병현 선수가 두 번 정도, 어, 두 개 정도 있고, 한국계가 누가 있나, 그리고 나서 한국계가 누가 있나, 어, 이, 그, 토머스 현스 에드먼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데,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 누구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WBC 국가대표로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더군요. 그때 국가대표로 뛸 당시에는 이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그 왜 이렇게 새 두 마리가 이렇게 방망이에 앉아 있는 그 팀 있잖아. 옛날에 그 오승환 선수가 잠깐 오승환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가 잠깐 있었던 그 팀의 유격수로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올 6월에 보통 이렇게 선수 교체하는 그러니까 선수 이적하는 게 이제 보통 올스타전 때 이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쯤 이적을 했나 봐요. 지금 월드 시리즈에서 맹활약을 하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플레이오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 그러니까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라는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는데 다저스는 이제 투수도 공을 치는 내셔널 리그 소속인데 그 내셔널 리그에서 챔피언을 뽑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셔널 리그 챔피언이 돼야 월드 시리즈 나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MVP를 받았어요. 난 그냥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 하더군요. 그래, 한국 사람, 그래도, 엄마가 한국 사람인 선수가 월드 시리즈 또 심지어 다저스에서 열심히 맹활약을 해서,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그죠? 5차전 참 힘들게 이겼죠. 그죠? 양키스가 옛날에 양키스가 선수 교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그 로버츠 감독이 선수 교체하던 그 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로버츠 감독도 양키스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두 사람이 좀 비슷한 그 스타일로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요번에 처음에 월드 시리즈 시작할 때 그분 해설하시는 분, 그 전문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저스가 힘들다. 선발진이 무너져가지고, 선발 투수가 없다. 어, 빌로도 못 뛴다고, 빌로도 뭐 아파가지고 못 뛴다고, 뭐 그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펜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불펜으로 하더군요. 불펜이 3이닝씩 하더군요. 신기하죠, 그죠? 어, 불펜이 3이닝씩 하고, 아니면 1이닝씩 던지고. 근데 불펜은 가만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나와서 1이닝씩 던지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문제겠죠. 불펜이 소모가, 그럼 9명의 투수가 매일같이 던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벌떼야구라 그러는데, 옛날에 왜 우리 최강야구 하시는 김성근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로, 예전에 쌍방울인가 했을 때, 지금 없어졌는데 이제 쌍방울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프로야구에.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벌떼야구라고 막, 투수 막 투입해가지고, 여러 명의 투수를 투입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어,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어쩔 수 없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그죠? 근데 다행히 불펜은 그래도 많이 있었나 봐요. 불펜 투수들이 괜찮은 투수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정말 마침 또 7대 6으로 이겼어. 마침 또 7대 6으로 이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76년생 제가 76년생이니까 마침 또 7대 6으로 이겨가지고 게임 보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즐거웠고 또 역전을 했고 그죠? 5차전에서 끝냈으면 전 개인적으로 5차전에서 끝냈으면 했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좀 타격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계속 저렇게 살아나다 보면 삼성이 2013년에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죠? 뒤에 내리 3연승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다면서요. 그게 또 안 좋은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5차전에서 끝낼 수 있으면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다 LA까지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역전해가 이겼어요, 다행히.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죠. 양키즈가 페이는 역시 투수죠. 투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한 그쪽에도 뭐 확실한 투수가 없고 투수 소모가 심했죠. 투수 소모가 심했는데 게임을 못 이기고 투수는 투수대로 쓰고 게임을 못 이기고 그죠. 어쨌든 그 다저스는 게임을 잡긴 잡았고 그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게임 5차전 때 투수의 1루 커버 안 들어간 거 저는 그거에서 다른 선수들이 좀 확 이렇게 좀 짜증이 나지 않았나. 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죠.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다른 동료들이 좀 짜증이 확 난 게 아닌가. 원래 선수들이 그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잖아요. 제2의 커쇼 같은. 옛날에 다저스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그 선수거든요, 투수. 되게 잘 던진다고. 근데 어릴 때부터 양키즈 팬이었다고, 양키즈하고 계약했었는데, 그 친구, 다저스에도 굉장히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그 선수죠. 좋더만요, 공 좋더만요. 그죠? 그 실수, 만 아니었으면, 정말, 5차전 승리를 이끌 혼자서 거의 원봉성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 실수가 빌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죠? 음, 그래서 또, 그 반면에 다저스는 또 열심히 가서, 인류 베이스 커버로 또 들어가고, 최선을 다했죠. 그죠? 제가 진짜 거의 눈물 날 정도로 7점을 내는 그 과정이 정말 다저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다저스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그죠? 팀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힘든 난관을 선발 투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팀플레이에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정말 어깨가 빠지고 팔을 진짜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나와서 또 어떻게든 공을 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 정말 그 챔피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저스 우승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줘서 내년에도 또다시 월드 시리즈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 라이온즈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때 그 야구가 생겼어요. 1980년도쯤에 생겼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삼성 라이온즈 회원이었고 어린이 회원. 가면 이렇게 모자하고 잠바하고 기념품 같은 걸 줬어요, 어릴 때. 대구 백화점 9층에 가면 이렇게 막 설명 같은 거, 야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뭐 그런 거 주고 그랬어요. 기념품 같은 거. 우승하면 또 뭐 선물 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승 기념품은 거의 못 받아봤는데, 그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 번 통합 우승인가 뭐 이상한 거 하나 했어요. 어, 하도 못 이기니까, 룰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통합 우승인가 하는 거 하나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지우개인가 뭐 어떤 선물, 어린이들한테 선물 주고 그랬죠. 그때 당시 혜택은 어린이 그 회원 갖고 있으면 야구장 가면 할인되고, 어릴 때 딱 한 번 가봤나? 실제 직관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한 번 딱 그 시민운동장 야구장 있을 때, 거기 한 번 가보고 그 옆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시민운동장 수영장이 있었어요. 야구장하고 수영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름에 피서 간다고 수영장 한 번 갔었고, 야구장 한 번 갔었고, 그때 삼성이 1루를 썼나? 3루 쪽을 썼는데, 그 표를 대충 끊었는데, 그때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표를 끊어서 들어갔는데, 1루 쪽에 가가지고, 삼성은 3루를 썼는데, 1루 쪽에 가가지고, 선수들 제대로 못 보고, 재미도 없고,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더군요. 그때 당시 지루했어요, 솔직히. 이게 공이 안타가 안 터지고, 계속 투수전으로 가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TV로 보는 게 해설도 듣고 이러면 재밌죠.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라디오 들으면 들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땐 재미가 없었죠. 한 가지 야구 상식 이야기 해드리면 어 홈일 때 그러니까 대구 삼성 라이온즈 같으면 대구에서 야구할 때는 밝은색 흰색 유니폼을 입고 원정일 경우는 짙은 색 회색을 많이 입는 그게 룰이랍니다. 왜 그런 룰이 생겼냐면 미국이 지금 야구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이 유니폼을 빨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홈일 때는 이제 유니폼을 빨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홈일 때는 밝은 색을 입고 원정을 가면 빨래하기 힘드니까 이제 짙은 색을 입고 그랬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 아무튼 너무 쓰레기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났었고, 삼성이 진짜 힘들게 오랜만에 결승전에 왔는데, 이따위 게임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누가 우승할지, 물론 한국 시리즈, 그, 리그 우승한 사람이 뭐 거의 유리하긴 합니다. 2등 한 사람이 우승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투수가 뭐 그렇게 좋지 않는다, 배서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 아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오히려, 과거에, 혜태 타이거즈 선배들, 레전드 선배들 욕먹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런 짓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원래 뭐지?
판독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AI로. 자동으로 그거 판독하는 시스템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이제는 스트라이크 존 가지고 장난 안 치겠구나.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예전에 삼성이 그 5연패 한국 시리즈 5번째 우승하려고 했을 때 그때처럼 장난 안 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별 이상한 걸로 장난을 치네. 그죠? 참고로 그 삼성 라이온즈 그 예전에 5연패 한국 시리즈 그때 뭐로 장난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오는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지금은 잡아주대요. 지금은 잡아주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즈에서 사이드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졌다고. 근데 그걸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스트라이크로 안 잡아주니까 계속 포볼로 나가죠. 계속 포볼로 나가서 주자가 쌓이면 그럼 스트라이크 잡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점수 나니까 약간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맞죠. 바로 안타 맞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바로 안타 맞고 우르르르 점수 주고 그래서 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졌거든요. 뭐 스트라이크 존은 항상 뭐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뭐 우리나라가 월드시리즈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그죠? 계속 사이드로 잡아주다가 갑자기 한국 시리즈 되니까 안 잡아주고 선수는 또 도박 혐의로 다 나가버리고 그죠?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비슷해요. 그 선발 선수 또 물론 뭐 다쳐서 안 나오는 거 있지만 어, 선수 못 나오고 그죠? 그리고 요번 한국 시리즈를 쭉 보면 삼성 라이온즈는 왜 그렇게 폭투를 했다? 뭐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의 폭투 그게 게임을 다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굳이 왜 던졌는지 몰라요. 왜 그런 폭투를 좀 안전하게 갔어야지? 왜 그런 폭투를 던졌을까? 그냥 안타 하나 주더라도 좀 안전하게 갔어야지. 왜 그런 폭투를 던졌을까? 그 폭투로 두 번 다 2점이 났죠. 음, 왜 그런 폭투를 던졌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기는 합니다. 어, 삼성이 이길 확률이 더 2등이 올라가서 이길 확률이 더 낮아졌죠. 왜냐하면 선발 투수 에이스가 안 나왔고 선발 2명으로 하고 한 명은 또 신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 인 상황이었는데 불펜도 그렇고 왜 현대는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죠? 이게 과거 같으면 기상 예보가 이렇게 몰라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서 그럼 이해를 합니다만 요즘 같은 최첨단 과학 시대에 날씨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 비 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증언에 의하면 비가 계속 와서 중간에 몇 번을 중단했다면서요. 그러면 연기를 했어야죠. 그죠? 이게 얼마나 1차전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축구로 비유를 하면 전반전을 뛰었어. 전반전을 뛰어서 저쪽 전략을 이미 다 파악을 했어.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저쪽 전반전 전술을 다 준비한 거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날 후반전 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리고 저쪽 원톱 하나 안 나오고, 원톱이나 골키퍼, 저쪽 골키퍼 한 명 안 나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축구로 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저쪽 에이스 한 명 안 나오고,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비가 와서 6회 말까지 했어야죠. 어? 비 더 많이 왔을 때도 게임 했던데, 한국 시리즈는. 어쨌든 6회 말까지 해서 강호 콜드로 갔어야죠, 그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6회 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이 그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그 포볼로 1, 2루로 가는 삼성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끊어버렸죠, 그죠? 물론 다시 시작했을 때 번트 되고 해가지고 점수 못 냈지만,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끝내버렸죠, 그죠? 분위기가 삼성이었어요. 이게 봐요. 이틀 있다가 하니까 이게 두 게임이 동시에 날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저쪽으로 갔죠. 그죠? 흐름이 기아한테로 가면서, 어, 나중에 폭투 던지고 이래가지고 점수 더 줘서 끝내고 끝났고, 그리고 그게 2차전까지 하루에 두 게임을 이기는, 그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1차전 때 뭐 주요 간부들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주요 간부들 뭐 야구협회 관계자들 다 와가지고 뭐 행사하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행사하고 그랬으면 이게 야구를 못할 상황인 거 알면 그 전에 끊든지, 그죠? 결국 원태인 선수 몸에 무리가 갔는지 관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원태인 선수 지금 컨디션 안 좋아서 프리미어도 못 가잖아요. 어깨 다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100% 감기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노렸겠죠. 계속 빗맞게 해서 감기 들게 만드는. 왜냐면 원태인 선수가 없어지면 투수 한 명으로 해야 되는데 선발 투수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좀 노렸다고 봐요. 왜냐면 투수는 이쪽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죠? 기아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삼성은 투수 두 명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 하여튼 굉장히 지저분한, 제가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한국 시리즈 봐오면서 가장 지저분했던 한국 시리즈가 아닌가. 최악의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죠? 야구를 좋아했던 게 부끄럽고 후회될 만큼 굉장히 쓰레기 같은 한국 시리즈로 기억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정해놓고, 누군가가 우승할 걸 이미 정해놓고,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손질하고, 해서, 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면 게임을 안 하든지, 아니면 6회 초가 시작되면 그냥 콜드로 가든지, 그죠? 5회 말 점수로 콜드 기준을 바꾸든지, 6회가 시작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무조건 콜드로 가든지, 그죠?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아가 이길 확률이 거의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기아에 거셨겠죠, 그죠? 누군가는. 전자상가가 아닌가, 그죠? 전자상가에서 기아에 걸었나 보죠, 그죠? 솔직히 이 그림을 올릴까 말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 뭐 그거 외에는, 그죠? 그거 외에는, 음, 뭐 옛날에 소문으로는 삼성의 윤성환 선수, 도박 혐의로, 나갔던 윤성환 선수, 그 선수는 땄다더군요. 어, 뭐, 어째 삼성이 계속 그렇게 연습 못할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 선수는 따서 고발당했다거든요. 그러니까 도박 업체에서 돈을 따면 검찰에 고발을 한답니다. 그런 짓을 제발 하지도 말고, 스포츠 도박이 보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선수들은 그런 유혹에, 우리 뭐 요즘은 선수를 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을 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딘가에서 직접적으로 더 고위층에서 압력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선수들은 그런데 휘발리지 말고, 어, 보다 그냥 열심히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야구에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루키데이를 만들어서, 관중수가 적은 날, 5년차 이하의 투수에게 1군 투구 기회를 주어서 어, 신인한테 기회를 주는, 음, 투구 기회를 주어서 신인한테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이닝 69 이내에서 교체를 하고, 그걸 이제 선수들 아직 어리니까, 5년차 이하니까, 아직 어릴 테니까 3이닝 69 이내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 3이닝씩이니까 3명 이상의 투수가 준비돼야 되겠죠? 근데 난타 당할 수도 있습니다. 1이닝에 69 다 던질 수도 있고, 난타 당하다 보면. 투수가 더 많이 필요할 때고 있겠죠, 그죠? 타자는 1군 그대로 출전하고, 지금 한국의 지금 프리미어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수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던질 수 있는 친구는 있죠. 근데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나? 그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나? 그죠?
굉장히 지금 선수층이 얇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줘서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의 투수를 키워야 되지 않나? 그죠? 원래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죠? 다양한 스타일의 투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맞아도 좋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어? 맞으면서 실력이 는다고. 홈런 맞으면서 실력 는다고 그냥 던지라고. 강속구 쭉쭉 뿌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성장을 하려면 좀 더 클래스가 높은 타자들하고 상대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좋은 신인들이 갑자기 또 뉴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어떤 그런 그렇게 돼서 좀 더 발전하는 한국 야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맹탕 스타벅스? 어, 형이 좀 됐는데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안 쓰고 있었는데 25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카톨릭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어요. 그 있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메뉴를 먹을까 이러면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요즘 스타벅스 어떤가 이러면서 뭐 검색도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메뉴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딸기 요거트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그 병원에 있는 매장은 좀 작은 매장? 약간 편의점 같은 거 좀 작은 매장이었어요. 메뉴가 한 8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냥 뭐 커피 위주의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기 뭐 이상한 게 있긴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어요. 하나는 사이즈 업그레이드 한번 해봤고, 제가 텀블러가 있었거든. 옛날에 서울에 형이 아플 때 서울 갔을 때 텀블러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었어요. 그때 텀블러 샀을 때 그때 커피 한 잔을 그냥 무료로 준다 그랬어요. 텀블러를 사면. 그래가지고 그때 콜드블루가 그때 처음 이제 출시됐을 때. 그래서 콜드블루를 마셨는데 그것도 아이스였을 거야, 아마. 아이스 콜드블루를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런 게 콜드블루인가. 이게 스타벅스 커피인가. 그리고 되게 맛있어서.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작은 잔하고 이제 그레이드 중간 잔하고 두 개를 그러니까 텀블러는 중간 잔, 작은 거는 그냥 쿠폰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거는 그냥 용기로 받았고, 하나는 그 텀블러에 담았는데 큰 거는 그 작은 걸 이제 아버지하고 진료기 대기하고 있으면서 좀 마셨는데 완전 맹탕인 거예요. 음, 완전 커피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완전 맹탕인 거예요. 왜 이러지? 원래 내가 스타벅스를 많이 안 마셔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완전 맹탕인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음. 원래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 스타벅스가 난리더군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스타벅스 단골 다 등 돌렸다 이러면서 난리다. 맛이 변했다고. 근데 원두는 그대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나름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스타벅스가 이렇게 무려 4,500원짜리 커피가 이렇게 맹탕이 됐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반샷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4,500원짜리면 에스프레소 추출한 거 한 잔을 그대로 다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 에스프레소 추출한 거 반 잔을 넣은 게 아닌가. 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반 잔을 넣은 게 아닌가. 그죠? 음.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그런 맛을 느끼려면 그럼 얼마를 줘야 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지금 어, 아이스는 200원 올랐습니다. 그죠? 작은 컵 하나 먹을 때 개인 용기 가져가면 그 텀블러 만약에 갖고 있으면 400원 할인됩니다. 무조건. 개인 용기라고 영수증에 보니까 개인 용기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여튼 마이너스 400원 되고. 근데 뭐 플러스 200원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샷 추가하면 이제 올라서 800원이더군요. 근데 생수는 본인이 뭐 취향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스타벅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옛날 좀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잔에 샷 추가를 해요. 그리고 물을 부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에스프레소만 추출했는 것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샷 추가만 해서 달라 그러고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사서 붓는 그러면 아주 맑고 깨끗한 어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 이렇게 텁텁한 떫은 맛 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떫은 맛이 나죠.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어, 수돗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수돗물 끓이면 염소 소독제 그 맛이 나거든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끓여 먹어봐서 아는데, 맹물, 수돗물을 그대로 이렇게 주전자에 넣고 끓이고 마시면 그 맛이 나요. 염소 소독제 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수 1,000원 안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생수 1,000원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물을 붓지 말고 얼음에 그 샷 추가해서 추출물만 넣고 생수를 부으면 아주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6,900원까지 올라가죠. 작은 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시급이 올라서 지금 거의 4,000원 이상 올랐죠. 5,0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시급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0원 넘었잖아요. 무려 70%의 시급이 올랐잖아요. 7, 80%의 시급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가도 거기에 비슷하게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물가가 문재인 정권 때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에 비슷하게 올라간 거지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뭐 아무튼 뭐 오랜만에 좀 커피 맛있는 거 먹어볼 거라고 갔는데 제가 책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읽고 나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줬던 책이에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아는데 고 이어령 선생께서 이화여대 석좌 교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물건을 만들고 있나. 그때 당시 저 책이 나왔을 때 일본이 어떤 상태였냐면 어, 그 소니 카세트 소형 왜 마이마이 워크맨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전자로 거의 전 세계를 씹어먹고 다닐 때 그때쯤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막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일본의 전자산업을 배워야 된다. 일본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있나 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에피소드는 뭐가 있냐면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동집에 가서 국수집인가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었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이 아들이 커서 자기가 장가를 가서 아들하고 같이 그 우동집을 몇십 년 후에 다시 간 거죠. 뭐 한 2, 30년 후에 다시 갔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우동 맛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꾸준한 품질 관리, 어? 꾸준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그죠? 어, 대체로 제가 들었던 뭐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도 품질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반컵 반샷을 넣었으면 반샷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어? 스타벅스 사 먹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죠? 왜 맹탕 커피를 먹게 만드냐 이 말이죠. 하프샷이면 하프샷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럼 그게 샷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마시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발리스타한테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 스타벅스는 이제 반샷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레이드 중간 컵은 왜 이렇게 담배째 맛이 나는지 몰라요. 그죠? 어, 저만 그런 거. 담배째 맛이 나요. 이유가 뭐죠? 발리스타가 담배 폈나? 제가 조리과 다닐 때, 요리를 처음 배울 때 항상 중요한 게 손에 담배 냄새 나면 회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초밥이나 회나. 어, 될 수 있으면, 요즘 이제 라텍스 장갑 끼고 많이 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든지 요리를 하지 말든지 그 음식에 담배 냄새 배인단 말이에요. 그죠? 어? 아니면 장갑이라도 껴요. 요즘 라텍스 장갑 많이 팔잖아요. 그죠? 장갑이라도 끼고 하세요. 담배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맹탕 스타벅스. 어, 이게 원샷인가 투샷인가 야구도 아니고 그죠? 원샷인가 투샷인가 신메뉴 맹탕 한 잔 가격 반값 반샷 커피. 지금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그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가격도 200원 인상했어요. 그죠? 아이스 종류는 또 200원 인상했어요. 그죠? 맹탕인데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서비스나 도장 찍는 뭐 그런 서비스는 없고. 지금 있는 거라고는 템플러가 얼마 비싼지 알아요, 그게? 그죠? 굉장히 비싸죠. 제가 산 것도 되게 제일 큰 잔 제일 비싼 거 주고 산 건데 되게 비싸요. 이게 그렇게까지 그런 가격까지 하나. 그죠? 템플러도 굉장히 비싸죠. 몇만 원씩 하죠. 그죠? 제게 2만 얼마 주고 샀나? 제일 큰 거였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신세계에서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넘어갔다 그러대요. 나 몰랐는데 그 신세계 그룹에서 스타벅스를 인수했다며. 어, 하여튼 뭐 전 세계 스타벅스 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스타벅스 인수를 해서 신세계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세계 스타벅스하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탁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신세계에서 통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세계 그룹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인수를 했을 텐데 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수많은 고객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발리스타들에게 아픔을 주고 욕은 발리스타 할 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커피 추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커피 추출을 잘 못한 발리스타가 그 능력이 떨어져서 커피 추출 못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잘 못해서 그런 맛이 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어, 아무튼 뭐 서로 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어, 원래 스타벅스에 아니면 하프샷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그죠? 그래야지 샷 추가를 하든지 돈 있는 사람은 샷 추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하프샷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원두가 바꾸지 뭐 원두는 안 바뀌어도 그대로다. 원두는 그대로겠죠. 양을 줄였겠죠. 그죠? 어쨌든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하프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샷 추가를 그냥 먹든지 샷 추가 하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두 번, 주문하는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음, 아무튼 신세계에서 정책을, 빨리 해서, 좋은 쪽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 났으면 좋겠고, 지금 발리스타들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던데, 어, 그죠?
아무튼 스타벅스 뭐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쟁할 때 총기 습득.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총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권총이 제일 좋죠. 권총이 제일 좋아요. 그죠? 휴대하기 좋고 가볍고 권총이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권총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물론 권총은 구할 수 있겠죠. 권총은 구할 수 있겠지만 탄이 없죠. 총알. 그죠? 여러분들이 총알을 만들 수 없잖아요. 외국에는 총알을 자기가 만들어 쓰기도 하던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총알을 만들어 쓰는 경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총알을 그 외 바이하자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그 수동 총알 만드는 장비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령 권총이 있다 하더라도 총알이 몇 번 쏘면 총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권총을 잘 못 쏘기 때문에 권총을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권총을 잘 다루지를 못하죠.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장난감 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수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권총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나서 배틀그라운드처럼 파밍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총기를 선택을 해야 되나? 거기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군도 파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K2 제일 위에 있는 그 총기가 K2죠. 대부분의 육군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총기입니다. K2라고 하는 총기죠.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색깔 회색 있는 게 K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력 총기죠. K1, K2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저게 칼빈인 것 같은데 카빈이라고 그러죠. 그 이근대위가 많이 갖고 이렇게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그런 총기죠. 칼빈이라고. 총열이 좀 짧죠. 그러니까 K1하고 비슷한 그런 총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M16이라고 K2하고 비슷한 총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두 개는 짧은 거고 아래 위로는 총열이 긴 거예요. 그리고 K2는 개머리판을 접을 수가 있고 M16은 개머리판을 접지를 못합니다. 반동은 K2가 세고 M16은 반동이 좀 적습니다. 다만 개머리판을 못 접는다.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그런 단점이 있고 만약에 여자분들이 총기를 습득하시면 중간에 작은 거 두 개, 중간에 작은 거 두 개를 습득을 무조건 여자분을 작은 거 두 개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분은 K2나 M16을 불펜에도 써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그 기동력이 비슷하겠죠. 그죠? 그리고 K1하고 칼빈은 명중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렇게 위협사격하는 느낌?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약간 위협사격하면서 이렇게 그 더더더덕 갈기면서 뒤로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일 때 사용을 많이 하는 종류고 K1은 약간 조준사격에서 헤드샷 날리거나 상대방 군인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명중률이 K1이나 M16은 명중률이 꽤 좋기 때문에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격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250m 정도는 가니까 총알이 250m 정도 날아가서 헤드샷을 맞출 정도는 되니까 M16하고 K2는 제거용으로 사용하시고 K1이나 칼비는 쏘면서 도망가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엄호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5.56mm 나토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밑에 총알이 보이죠?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살상탄이고 두 번째 게 예광탄이라 그래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이에요. 우리나라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총알인데 첫 번째는 쏘면 사람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총알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야간에는 5발 중에 한 발은 예광탄을 쓰게 돼 있어요. 야간 사격할 때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면 레이저같이 불이 보여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공포탄이에요. 탄두가 없죠. 화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면 팡 하는 소리만 나지 실제로 탄두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총알이 이 세 종류인데 요걸 푸고 만약에 불발탄을 공포탄을 넣었는데 진짜 실제 총알이 있는 줄 알고 공포탄 넣고 상대방을 죽일 거라고 쐈는데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총알을 구분하실 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제 방탄 패드라고 있죠.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파밍을 할 때 조끼까지는 무거워요. 제가 알기로는 조끼도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방탄조끼 입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조끼는 굉장히 무거워요. 저 방탄 패드까지 넣으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조끼는 버려요. 조끼는 버리고 안에 방탄 패드만 꺼내는 거죠. 방탄 패드만 꺼내가지고 가방 같은 데 넣어요. 저거는 방탄 패드는 모아두면 분명히 다른 물자하고 교환하기가 좋아요.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음식물 같은 게 누가 있다.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방탄 패드는. 그러니까 방탄 패드만 안에 조끼 열어가지고 방탄 패드만 자기 가방 같은 데다 집어넣고 모아두세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밍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탄창, 총 하나 메고 그거만 하세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그거만 해도 충분해요. 임수미 급성당뇨 사망. 글쎄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거를 아버지 병원 가는데, 병원 가는 날, 25일이죠. 제 아버지도 25일날 병원 진짜 진료 가셨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이게 뉴스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전원일기 때 그 모습이 저희 진짜 친할머니하고 되게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박원수라고 아들로 나오는 역할 하신 분 있죠.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그 사람 닮았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대요. 성격도 비슷하고. 극중의 행동도 비슷하게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전원일기가 참 대단하죠. 전원일기가 무려 10년 동안 20년 동안 1000회를 방송했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썼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럼 1000권을 썼다는 얘기인데, 대단하죠. 그죠? 그 작가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작가가 바뀌었었나?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있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2020년 동안 매주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시나리오를 저도 써봐서 아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에피소드가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롤모델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쓰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집을 딱 찍어가지고, 양촌리라 그러잖아요. 어느 집을 찍어가지고 그 집의 사생활을 뒤따 파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천에 쓸 수 있죠. 그럼 계속 추적하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뒷조사하면 되니까 그러면 만들 수 있죠. 어쨌든 전원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작가는 어떻게 그 많은 에피소드를 구했을지.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깝고, 혈당이 저희 아버지도 1400까지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비슷한 증상이 비슷하죠. 고혈당 쇼크라고 나오는데 아마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심장지죠. 그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건강하셨고, 최근까지도 뮤지컬을 하고 계셨고, 그죠? 그리고 저희 집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할머니께서, 김수미 배우께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거 많이 했을 때 관리도 받았을 테고, 그죠? 젊었을 때 고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한테 돈을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많이 썼겠죠, 그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우리 친구들도 동생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죠? 음,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래서 갑자기 그 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코마라고. 코마가 뭐냐라고 하면 그 식물인간이 되면 병원에서 코마라고 그래요. 심정 그러니까 뭐 이 김수미 배우의 어떤 상태하고 비슷했겠죠. 어, 들어왔을 때는 아마 거의 코마 상태였을 겁니다. 심정지 상태로 왔다면. 코마 이 책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 의료계 비리에 대해서 약간 스릴러 소설같이 쓴 책이에요. 알기 쉽게. 음, 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되게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왔던 책인데 되게 옛날 책이에요.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미. 영화로 공부하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주요 내용은 그 스포츠 선수 있죠. 스포츠 선수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들어오면 신장이나 간 이식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미국에는 운전면허증 뒤에 장기 기증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내놔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체크된 걸 보고 식물인간을 일부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기 적출을 해서 부자인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건강한 장기를 돈 많은 사람한테 이식하는 그런 게 주 내용이에요. 그런 비리, 장기 적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음. 책의 주요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저걸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생각할 때 제목은 아는데, 책 내용이 다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심전도를 꽂고 있는데, 어, 뭐가 이렇게 링거 맞는 바늘이 아파요. 링거 맞는 바늘이 아파요. 그러면 간호사한테, 이거 좀 아파요. 이러면, 아프세요. 이러면서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진통제 주사약 말고 그냥 바늘이 아프다고요. 이러는데 진통제 놔버리죠.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답니다. 그러면 심전도 이상하다고 또 검사하고. 뭐 그런 미국 의료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의료계 비리 같은 걸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스릴러 책이에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은 옛날 책이니까 조금 지금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에 내용은 좀 뭐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그냥 당뇨 약만 지금 드시고 있는 상태고 약을 이틀에 한 번씩 드시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당뇨 약을 먹는다고 그게 낫지 않아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당뇨 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치료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당뇨약은 혈당을 약간 내리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죠?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만약에 200, 300 이렇게 나오면 그 200, 300인 혈당을 조금 떨어뜨리는 한 100, 한 50대로 떨어뜨리는 효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병이 근본적으로 낫는 게 아니고 그냥 혈당 수치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혈당이 많이 높으면 인슐린 맞고, 혈당이 조금 높으면 알약만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먹는다고 낫지가 않아요. 왜 이거 약 먹는데 당뇨가 안 낫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낫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는 약이지. 근본적으로 본인이 당뇨를 이겨내고 싶으면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칼로리 낮다고 오이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 제가 해준 걸로 지금 나름 우리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식단은 될 수 있으면 술, 담배 안 하고 단백질 먹는 그런 식단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먹을 꽉 쥐었는데 볼펜이 쏙 빠져버린다든지, 물장 같은 거 이렇게 쥐면, 머그장 같은 거 쥐면 못 들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혈관이 어디 막힌 거예요. 그러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뚫는 게 가능할 겁니다. 한의원 가서 진단 받으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보고, 가서 침 맞아야죠.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풍기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건 양방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어, 저 서양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혈관 막힌 거는, 물론 이렇게 혈관 뚫는 약이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심한 사람들 이야기고, 약간 그럴 때는 침 맞는 게 좋습니다. 어딘가에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혈관에 막혀 있다는 얘기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주로 해드리는 음식은 삼계탕, 단백질, 흡수에 좋은, 그거는 삼계탕 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요즘 밀키트로 잘 나오거든요. 한 5개 2만 원 정도 하나? 5개 2만 원, 그, 삼계탕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 옥션이나 이런 데 가면, 밀키트로 잘 나와 있는 삼계탕 같은 게 있어요. 삼계탕이 왜 좋냐면, 거기 쌀도 들어가 있죠? 그, 병아리 닭 단백질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삼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음. 좋은 인삼이 됐든 나쁜 인삼이 됐든 어쨌든 인삼도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국물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밥을 약간 죽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소화도 잘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밀키트 삼계탕은 압력밥솥 같은데 찌나 봐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다 부서져요. 어. 뼈도 이렇게 이빨로 씹으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설령 뼈를 씹었다 하더라도, 뼈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뼈가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밀키트 삼계탕을 추천해드리고, 다른 단백질도 드셔야 됩니다.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된장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그런 어떤 단백질 식품, 우리 주변에 단백질 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이는 비추예요. 그죠? 단백질 식단 드시고, 비타민 같은 거,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드시고, 그죠? 어,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래 보면, 원래 당뇨 환자들은 몸이 물에 이렇게 붓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부었어요.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는 막 다리가 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무게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몸무게가 한 65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한 50kg, 40 몇 킬로, 50kg 정도, 한 15kg 정도 줄었어요. 음. 우리 저희 아버지 키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지금 이런 증상으로, 치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저는 뉴스에 그때 본 적이 아침 프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빨리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조증상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전조증상이 있으니까 빨리 몸이 안 좋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혹시 주변에 혈당 재는 기계 있으신 분한테 있으면 혹시 한 번씩 재보시고, 혈당 한 번씩 재보시고, 혈당 높으면, 가서 병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